안녕하세요. 이종우입니다. 2023년 종무식 이후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본 동영상은 지난 종무식에 제가 발표한 송년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동영상을 따로 만든 이유는 종무식에 참석 못하고 현장으로 출근한 분들을 위해 같은 내용을 전달해 달라는 HR의 요청도 있었고요. 저도 종무식 때 발표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이번에 좀 더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종무식 때 저는 제우스와 JT의 주가 변동상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의 두 가지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가치 투자, 즉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장기 투자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면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정보 이용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공표되지 않은 회사 정보를 미리 알아서 매매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우스가 무상증자를 하겠다고 연초에 공시를 했는데 종무식 때 제가 무상증자 계획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또 여러분이 그 공시 전에 주식을 산다면 내부 정보의 불법적인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치 투자 예로 제우스와 JT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우스는 2006년 상장 이후 주가의 오르내림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체로 이익을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중국 반도체 테마로 크게 오르기도 했죠. 하지만 무역 갈등, 미중 간의 반도체 무역 갈등으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JT는 2023년 9월 25일 상장 이후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1월 26일 현재 11,000엔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우스가 HBM 테마로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JT의 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제우스와 JT를 가치 투자 예로 언급해서 자화자찬이 돼버렸습니다. 제우스 소속이 아닌 분들께는 좀 죄송합니다. 이처럼 가치 투자는 좋은 회사를 발굴해서 장기 투자하는 건데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내부 정보 이용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회사 전략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회사의 사업 전략과 온라인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제우스의 사례를 들어 송구하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고요. 우리에게는 2016년 알파고 모멘트가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어드밴스 패키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는 불평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1년에 한 대 들어가는 장비를 왜 하냐고 말이죠. 그러던 2023년 11월 말, 12월 초, 챗 GPT가 등장합니다. 제가 2022년 송년사에 챗 GPT에 대해 쓰면서 섬뜩하다고 했었는데요. 이때는 어드밴스 패키징의 가능성에 대해 확신하고 고객사 어드밴스 패키징 그룹과 관계 강화의 일환으로 내방 요청을 해서 미팅 일정을 잡았습니다. 근데 내방하기로 했던 날 고객사의 내방이 취소됐어요. 왜 취소됐나 봤더니 바로 그날 고객사의 VIP 시찰이 그 그룹에 있었던 거죠. 이쯤 되면 확신이 신념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일정은 제우스 모든 분들께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관심 캘린더로 추가하시면 지금도 일정 볼 수 있습니다. 종무식 발표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는 하지 않았는데 일정의 실명과 또 대화 내용도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부 정보라는 건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보시다시피 정보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의 22년 송년사, 구글 트렌드, 저의 일정, 신문기사 다 공개된 정보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생각이 나네요.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여러분 중에 관련된 누군가가 먼저 알게 됩니다. 제가 그 성공 여부를 제일 먼저 알 것 같지만 사실 보고의 단계를 밟아 올라가다 보면 저는 맨 마지막에 알게 됩니다. 제가 답답한 건 이 모든 정보의 열쇠는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데 엉뚱한 코인이나 작전주에 휘말리면서 개미지옥에 빠지는지 그게 아쉽습니다. 자, 과거는 알겠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우스 주식을 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주식을 사라 말라는 제가 여러분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각자 부담할 수 있는 만큼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라는 겁니다. 다만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는 마지막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얼라이먼트가 오늘의 진짜 주제입니다. 제우스는 성장하리라 믿는데 그 구성원들은 개미지옥에 빠져 장렬히 전사를 할까를 고민하다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자동차 얼라이먼트 해보셨나요? 차는 정기적으로 얼라이먼트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핸들을 돌리는 대로 차가 나가지 않고 타이어도 차륜과 따로 돌면서 마모가 심해지죠. 혹시 내가 소모된다는 느낌을 받으시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회사의 방향과 나의 얼라이먼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10년간 제우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 발전이 있었죠. 매출의 상승뿐 아니라 매출 구조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회사 가치도 상승했고 새로운 사업으로의 이전과 다양한 언론의 조명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특히 사업 구조의 전환은 더욱 의미 있는 변화였죠. 포화된 시장 환경에서 성장 분야로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인라인, 몫시 검사기에서 열공정 장비로 변환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산업이 열장비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사업부는 어드밴스 패키징 시장 진입도 전공정에서는 고객사와의 JDP를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FA는 대기업 로봇에서 진공 로봇으로의 사업의 축이 이동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에 제우스가 진공 로봇으로 전환을 주도하면서 일본 협력사와의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6, 7년 전부터 투자해왔고 제 바람보다는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곧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될까요? 조심스럽게 전망하자면 지금의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그렇다면 회사의 성장이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 자동차 얼라이먼트의 비유로 회사와 개인의 목표를 얼라인하며 함께 그 답을 찾자는 겁니다. 회사의 목표는 성장인데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여러분의 평균적 가치관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 내용입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의미를 두는 게 무엇인지 나라별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각국 국민은 대체로 가족, 직업이나 물질적 풍요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물질적인 풍요가 최우선이라고 대답했고요. 돈은 나쁜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순위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점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두드러진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occupation이 우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종무식에서 요즘 한국의 고등학생이 의사가 되려는 이유는 환자 치료에 대한 사명감 때문이라고 하니까 농담으로 알고 다 웃으셨죠. 수의사가 되려는 이유도 동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재무적 안정성과 물질적인 풍요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이 모든 직업은 돈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업은 물질적 안정과 풍요를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이대로 해석하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출근한다는 겁니다. 이를 바텀업으로 얼라인시키면 회사의 목표는 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사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와 여러분의 지향점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동력을 얻어야 되는데 살짝 어긋나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게 성장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회사의 전략과 각 개인의 목표를 일해서 얼라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회사의 성장 목표가 결국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사업의 수단인 경우와 목표인 경우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 무함마드 유누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총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경제학자이고 교수입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빈곤층을
구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제학상이 아니라 평화상입니다. 왼쪽은 경찰에서 압수한 불법 사채업 찌라시 사진이죠.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인데 돈을 수단으로 하는지 목적을 하는지에 따라 하나는 노벨상을 수상하고 하나는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돈은 회사의 목적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수단이어야 할까요? 돈은 성장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장의 결과로서도 나타납니다. 그라민 은행도 빈곤층을 돕는 수단으로 돈을 이용했으나 높은 회수율의 결과로 더 많은 빈곤층에 대출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 어느 항구로 갈지 모르는데 바람이 무슨 도움이 될까?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말인데요. 뭘 할지 모르고 목표가 없는데 돈만 많이 벌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이 장표의 결론입니다. 한 회사가 성장한다는 의미는 뭔가요? 영업이익, 매출, 자산, 시가총액, 기술, 직원 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우스에서 정의한 성장의 의미는 그 구성원인 여러분의 성장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면 회사가 성장하기 때문이죠. 재무적인 성과는 그 결과로 자연히 따라옵니다. 베스트셀러인 세이노의 가르침에 가난한 자들이 가장 큰 특징은 돈을 받은 만큼만 일하려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논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받는 만큼 일하면 정말 일한 만큼 받을까요? 아닙니다. 주는 쪽과 받는 쪽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존재하죠. 주는 쪽에서는 100을 줄 때 받는 쪽에서는 100만큼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는 쪽에서는 받는 쪽은 90만큼 일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 다음에는 90만큼 주겠죠. 그럼 받는 쪽은 90만 일하지만 주는 쪽은 또 80만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80을 주고요. 이렇게 받는 사람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회사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월급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월급 주기가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월급 주기 아까운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받는 만큼 일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받는 만큼 일하고 남는 시간에는 뭘 할까요? 코인, 주식, 게임 등등등 뭐 이런 걸 하겠죠. 저는 이런 분들이 코인이나 주식으로 대박 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디 출근 안 해도 될 만큼 대박 나십시오.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사람은 회사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반응이 없으면 요구하시고요. 요구가 안 먹히면 그때 이직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제우스에서 입사해 성장하고 저보다 더 좋은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제우스의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잡을 것이고요. 그 정도는 아니다 싶으면 더 나은 조건을 위해 떠나는 사람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 상황에 이슈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앞에 남겨놓은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향후에 주가가 더 오를까요? 그래서 주식을 살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대답은 여러분이 주고 있습니다. 제우스 주식 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떨어지면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회사에서는 회사와 여러분 개인의 목표를 온라인시키는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여러 방안을 컨설팅 받을 예정입니다. 각자의 역량에 기반해서 성과 위주로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는 차별적입니다. 최근 퇴사했다 제우스로 복귀한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고 또 복귀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능력이 있고 또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빨리 부르시길 바랍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5년이면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종무식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제우스와 여러분이 모두가
많은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